그 지난번에 진도별 모의고사 좀 봤는데 약간의 그 문제를 좀 급히 만들다가 이제 모두 정답 처리 몇 개 됐죠? 한 2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 난이도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회계사 시험은 약간 깊이 있게 좀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그건 깊이 있게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제 봤을 때 1일 테스트 비슷하게 중요한 지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복습용으로 만든 건데요. 제 생각에는 아직 좀 성적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주 열심히 복습 안 했다 쳐도, 한 60점 이상만 받으면, 꿈과 60점은 당연히 너무,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면 다시 50점 이상만 넣으면, 시험에서 우리가 80점, 9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하느냐고. 근데 뭐 문제 자체는 그냥 한 번씩 리뷰하세요. 그건 이제 복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진도별로 또 자꾸 볼게요. 아셨죠? 네. 자, 우리 챕터 좀 바꿀게요. 챕터 그 17장 게임 이론 한번 볼게요. 게임 이론이요. 미시가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팍 줄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제 중요한 과목들을 많이 거쳤죠. 이제 세법도 하고 중급회계도 끝나고 이제 경작도 이제 하고 사실은 어려운 과목을 다 끝낸 거거든요. 그 뒤에 하는 뭐 이상한 경영학 하지 마세요. 경영학 또 뭐야? 뭐 이상한 원가도 끝났죠. 원가도 1차 때는 잘 공부를 안 해요. 2차 때가 이제 엄청 어려워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무슨 과목이 있더라? 상법 그냥 상법 놀면서 하셔도 되는 쉬는 시간 아니세요? 상법은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목들이 이제 거치다 보니까 약간 지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바로 쉽게 됐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야, 너 전공 이번에 뭐뭐 들었니? 나 이번에 뭐 미시경제학 신청하고 거시 신청하고 재무관리 신청하고 중급회계 신청했어. 그럼 너 미쳤냐?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과에서 뭐 전체 총장상인가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가 그 친구는 뭐 회계사나 이런 준비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과목을 보니까 진짜 막 거시경제, 재무관리, 뭐 중급회계 이렇게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그냥 공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상위 30% 정도가 A뿔이니까 다 A뿔로 이렇게 맞긴 하던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는 과목들이 약간 버거운데 시험 목적으로 하니까 사실 더 버거워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맛보기로 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진도도 다 안 나가고 저도 이 학원 수업하고 학교 수업은 달라요. 학교 수업은 편하네요. 그냥 진도 뭐 나가는 게 이상한 거야. 지난번에 한번 진도 확 나왔거든요. 미시를 그냥 후생 경제까지 했더니 저는 뿌듯했어요. 아, 끝냈다. 근데 학생들 표정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강의 평가 이런 걸 봤더니 뭐 이렇게 빨리 나가냐. 거기다 이제 제가 조별 과제 시켰더니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냥 과제가 아니고 같이 그냥 공부를 해라.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건데 왜 경제학 과목에 경제학 수업에 조별 과제가 있냐. 경영학도 아니고 뭐 다들 이래가지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진도를 이제 미시하면은 보통 이제 한 독점 시장 거기까지 쭉 나가다가 그냥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수업 계획서는 역시 일반 균형 D까지 나간다고 계획은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제 강의 평가할 때는 꼭 평가 항목이 이게 있어요. 수업 계획서대로 진행이 잘 됐는가? 거기서는 이제 제가 늘 꽝꽝꽝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점수가 깎이죠. 아무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과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게임 이론인데 여기는 뭐 그닥 뭐 아주 어렵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게임 이론이 좀 깊이 있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시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다 게임 이론 전공한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시험은 그냥 쉽게 내거나 아니면 IQ 테스트 같은 걸로 내거나 뭐 그런 정도인데 우리 책에서도 그래서 뭐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요거보다는 앞으로 조금은 더 하시긴 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496페이지 가볼게요. 게임 이론. 자, 한번 보시면 게임 이론 챕터 17장이죠. 게임 뭐 해보셨어요? 한때 그 뭐지 뭐 보드 게임인가 그런 카페 비슷한 것도 많이 생겨. 요즘도 있나요? 다 막 없는 거 있어요? 아, 다 뒤로 숨었나? 전에는 이렇게 큰 길에 있어서 지나가다 몇 번 본 것 같은데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약간 뭐 우리가 포커 치는 거라든가 아니면 화투 치는 거라든가 그냥 게임도 비슷해요, 게임. 근데 이제 약간 기계랑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끼리 해야 또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스타크래프트도 새로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컴퓨터랑 하면은 그게 글쎄 재밌나요? 잘 모르겠어요. 상대가 사람이고 왠지 이겼을 때 더 뿌듯하고 아는 사람이면 더 신나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못 이기죠. 컴퓨터를 어떻게 이겼어요? 컴퓨터는 다 지가 보면서 막 조정 맵팩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다 보면서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지는 것도 아무리 일부러 져주는 걸 거예요. 너 기분 좋아라 해가지고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경영학에서 나중에 보면 전략이라는 거랑 이제 관련해서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될 거예요. 전략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형지물도 이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전략을 구별할 때는 이제 나무꾼하고 비교해요. 나무꾼은 뭐예요? 나무 할 때 나무가 가만히 멈춰 있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를 탁 치면은 나무가 잘 넘어가냐. 그거니까 사실 골프 치는 거랑 비슷해요. 공이 멈춰 있는 거죠. 야구는 골프는 대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을 이제 1m 안에 보내야지 그게 잘했다 이런 거고 야구는 뭐예요? 상대가 공을 어떻게 던질지 모르니까 10번 중에 한 두세 번만 쳐도 잘 쳤다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게임적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의의를 볼게요. 과점시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모형이 과점시장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점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호의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상호의존성, 그 단어 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게 선택이죠. 상대방 반응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걸 전략적 상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과점이라는 것은 항상 전략이라는 상황이 필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호의존성이다. 인터디펜던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 3번에도 나와 있듯이 각 경제 주체가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는 게임 이론이 다 적용돼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 낼 것인가. 물론 저랑 게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다 다루긴 해요. 그렇지만 강약을 조정해가지고 사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사 간의 임금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노조와 아니면 사측 간에 임금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할 때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국가 간의 무역 정책 뭐 이렇게 뭐 FTA를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뭐 핵무기 쏘냐 마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전략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초창기 게임 이론의 모형을 가지고요. 거기 보면 정치, 사회, 군사 모든 면에서 다 써요. 그래서 뭐 행정학에서뿐만 아니라 정치학에서도 쓰고 국가 간의 뭐 갈등 관계는 다 이 게임 이론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밌는 게 또 경영학에서는 당연히 많이 쓰고 경영 전략에서는 그거 다 게임이죠. 뭐 그래서 경제학을 이렇게 좀 하신 다음에 경제학의 게임 학교에서 만약에 졸업을 안 하셨으면 게임 이론 같은 거 한번 들으세요. 전공과 상관없이. 그래서 한 번 정도 들으시면 뭐 학점은 잘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학점 잘 받아도 사실은 요즘 취업과는 이제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나? 근데 이게 혼자 독학하거나 책 봐도 되는데 이게 열심히 안 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중구백예나 경제학 책도 여러분들이 도서관 가가지고 독학하면 보긴 하는데 이게 내공이 쌓일 정도로 꾸준히 진득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아 진짜 좋아하면 진짜 뭐라고요? 그거 있죠. 뭐 매진하는 그런 일본 그걸 뭐라고 하죠? 뭐 한 곳에 매진해가지고 정신 뭐요? 오타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나 진짜 뭐가 좋다라고 하면 거기 밤새도록 매진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득도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오타쿠가 아니면은요 그냥 이렇게 좀 보면 또 쓱 까먹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업 한번 들으시면 그걸 갖고 이제 여기저기 써먹을 수 있어요. 연애할 때도 이제 게임 이론 해가지고 나중에 또 혹시 알아요? 회계사가 쓴 연애 기법 해가지고 게임 이론을 해가지고 재무제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계산해가지고 언제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래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초창기 게임 이론 모형을 발전시켰다기보다는 게임 이론의 순수 모형보다는 그걸 응용을 해가지고요. 여기저기 막 확장했다는데 기여를 해가지고 경매 같은 것도 다 게임 이론으로 하고요. 등등 그래요. 그래서 조금 우리는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5번에 게임 이론은 보다 일반적인 분석 틀에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다음 게임 이론의 발전 보시면 거기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 있죠. 뭐 그냥 좀 알아두세요. 뭐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모르겐스테른이라는 뭐 경제학자랑 같이 연구해서 이제 이번에 보시면 내쉬라는 사람이 또 비협조적인 게임,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거죠. 갈등 이런 걸 제기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쉬 균형이라고 해서 과점 시장의 꾸르노 내쉬 균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3번에 넘어가시고 4번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게임할 때 구성 요소 좀 볼게요. 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때 밑에 보니까 플레이어가 있어야 돼요. 경기자가 있어야죠. 게임할 때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축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래티지. 그쵸? 공부할 때도 여러분 전략 세우셔야 돼요.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공부할까 저녁에 공부할까 여기서 공부할지 위에서 할지, 물론 그건 상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한테 맞는 거를 빨리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시험이라는 커다란 게 있잖아요. 상대가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대충 시험 범위랑 과목과 난이도와 이런 거는 딱 대충 얼추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건 좀 더 잘하면서 너무 꽈락이 안 나오게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자기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학원에서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대로 쭉 진도에 맞춰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강약 조정을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맞춤화된 전략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래저래 이제 이벤트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벤트는 뭐냐면 미래 경험감 뭔가 있다 이런 걸 해가지고요. 매달마다 이상한 스페셜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동참을 하겠죠. 뭐 이렇게 계산 문제 특강 그래프 이런 거 할 건데 그런 것도 이렇게 딱 봐서 중급 회계인데 무슨 어떤 걸 한다, 아니면 뭐 경영학인데 뭘 한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골라서 자기한테 카페테리아식으로 이렇게 약한 거 보완하고 강한 건 좀 더 전략 과목으로 고득점 과목으로 하고 그렇게 보셔야죠. 아무튼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전략에 따른 결과, 선택지를 아웃컴이라 하는데 결과라는데 그건 빠져 있으니까 빼고요. 그래서 얻게 되는 보수를 페이오프라고 얘기해요. 이걸 보수다,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소예요. 자, 여기서 오른쪽 가보시면 497페이지에 그래서 뭐 전략, 경기자 전략, 보수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게임의 종류는 그냥 참고로 보시죠. 협조한다는 거는 카르텔 같이 담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합 게임이다 하면 제로섬 게임이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보수가 합쳐서 제로가 돼서 내가 잘 되면 제가 망하고 제가 망하면 내가 잘 되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합 게임, 비정합 뭐 그냥 참고로 보시고, 완전 정보, 불완전 정보, 그냥 뭐 정보를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 게임하고 순차 게임,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죠. 동시에 동그라미 치시면 말 그대로 경기자들이 동시에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동시에 가위바위보 하면은 동시에 내야지. 순서가 있으면 나중에 내는 사람이 맨날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둑이나 장기는 순서가 있어요. 대신 근데 언제나 먼저 두는 사람이 좀 한 수 앞서기 때문에 뒤에 두는 사람한테 약간 어떤 어드밴티지를 좀 주게 되죠. 순차 게임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 바둑, 오목 등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 되는 것은 이제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역시 균형을 찾아 나갑니다. 게임에 대한 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균형의 개념은 그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균형이란 다시 기억나세요?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변화할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 계속 유지하는 게 자기한테는 제일 좋기 때문에 변화할 요인이 없다. 그걸 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그게 중요한 거죠. 뭐 현재 결과에 만족, 그건 참고로 살짝 점선으로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그렇다 파레토 뭐 효율적 나중에 할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옆에 체크하시죠. 더 이상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를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접 보면서 고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간단한 게임 이론에서요. 거기 498페이지 가볼게요. 자, 5월 전략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도미넌트 스트래티지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나와요. 5월 전략 균형이다. 자, 요 개념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거기 상황을 볼게요. 상황. 자, 플레이어가 2명이 있습니다. 기업 A와 B 2명이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A1, A2, B1, B2. 그 박스 있죠? 예, 보수표라고 해요. 페이오프 표라고. 그걸 잘 볼게요.
자, A와 B가 이렇게 플레이어가 있고요. 쓸 수 있는 전략이 A는 A1, A2 이렇게 쓸 수 있고 B1, B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관례상 앞에 있는 게 A의 보수고요. 뒤에 있는 게 B의 보수라고 할게요. 가끔 약간 좀 이상하신 분은 뒤에 있는 게 A의 보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장난치는 교수님도 있으니까 막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관례상 아무 얘기 안 하면 앞에 게 A의 보수, 뒤에 게 이렇게 하면 이거 A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게 B의 보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A1을 선택했는데 B가 B1을 선택하면 보수가 10, 10 이렇게 되고요. A는 A1을 선택했는데 여기는 A가 A1을 선택했는데 B가 B2를 선택하면 거기가 보수가 A가 만이었네요. B가 5가 되고요. 여기는 A가 5가 되고 B가 30이 되고요. 여기는 20이 되고 여기가 20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상황을 볼게요. 다시 1번 상황 보시죠. 기업 A와 B가 각각 전략을 선택했을 때 전략은 두 개씩 있습니다. 이윤 요 안에 숫자가 이윤이 억 원으로 했으니까 10억 원, 뭐 5억 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보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보수 행렬에 고가는 밑줄 치시죠. 그래서 이걸 보수 행렬표 이렇게 얘기해요. 페이오프 매트릭스라고 해요. 보수 각각이 얻게 된 보수의 결과를 나타낸 행렬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수 행렬이라고 쓸게요. 자,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타적인 게 아니라 져주려고 하는 게임은 아니고 가끔은 이제 져줄 수도 있어요. 얘가 남자고 여자고 했는데 남자가 막 기를 쓰고 이기게 되면 이상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러 져주기도 하겠죠. 아니, 안 그러나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가 높은 보수를 선택하려고 할게요. 서로. 그러니까 협조하는 게 아니고. 그럼 잘 한번 봅시다. 요거 따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학에서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자, 기업 B가 생각하는 거야. A가 B1을 선택했다 생각해요. 가위바위보 하는데 주먹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A가 이걸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A가 A1을 선택하면 10인데 A2를 하면 5잖아요.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에요? 10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이게 더 좋긴 한데 우리는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방향까지 볼 건 아니고 결과만 딱 하면 되니까 그냥 요 A에다가 이렇게 10의 5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꺽쇠 표시하시고요. 그렇죠? 다시요. B가 B1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A 입장에서는 B가 주먹할 때 주먹을 낼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A1을 하면 10인데 A2를 하면 5예요. 5보다는 10이 나오니까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요. 자, B2를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A가 A1을 선택하면 30인데 A2면 20이잖아요. 20보다는 30이 낫지. 여기다 체크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좀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경우는 A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든 상관없이 무조건 A1을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우월 전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B 입장으로 가볼게요. B 입장. 뭐 간단해요.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자, B는 A가 A1을 선택했다 할 경우 여기 가리세요. A2는 가리면 뒤에 게 B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잘 집중해서 보시면 B는 A가 A1을 선택했을 때 B1이면 10인데 B2면 5예요. 그러니까 5보다는 10이 낫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체크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A가 A2를 선택했다 할게요. A2. 자, 그렇게 되면 B가 B1이면 30이고요. B2면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보다는 30이 나온 거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B도 A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여기요. B1을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 비교해 볼 건데요. 내시 균형하고 상대방이 전략과 상관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한쪽에 쭉 있다라는 거에서 우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전략과 상관없이 A는 A1, B는 B1. 이게 바로 우월 전략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각 기업의 전략 볼게요. 기업 A 보시죠. 기업 B의 전략에 관계없이 거기에 좀 밑줄을 치실까요? 기업 B의 전략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자, 기업 A는 A1을 선택하면 자신의 보수가 가장 커지니까 그냥 A1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업 B는 A의 전략에 상관없이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표현만 잘 보시죠. 자, 위에 다시 내용을 가봅시다. 5월 전략 균형 개념을 보시면 1번 보세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에코 표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월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걸로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요 표현이요. 예, 요 표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뭘 하던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뭐 폭족한가 뭐 전 카드를 다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한번 내면 아니면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쫄따구가 나오든 왕이 나오든 뭐 이렇게 폭탄 있잖아. 팡 이게 게임에서 비행기 할 때 오락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막 폭탄 막 쓰죠. 그냥 막 하면 그냥 게임이 다 클리어해서 그 판이 깨지는 뭐 그런 거 있죠. 요즘 보니까 카카오톡인가 그런 거에서도 또 다시 뭐 이거 나와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봤더니 그 제가 아는 어떤 선생인데 세법하는 선생인데 다른 근데 봤더니 그냥 거의 나오더라고요. 제가 카톡에 있는 친구들 보면 랭킹 몇 위 해가 저도 20인가 되면은 무슨 이모티콘 준다고 해서 했는데 저는 한 번 하다가 레벨 6인가 한 번 하니까 하고 이제 그만 스톱 이렇게 됐는데 학생들도 있는 거야. 딱 해서 얘는 벌써 단계가 200이냐? 얘는 벌써 300이네? 아니 공부는 안 하고 얘는 뭐 하고 있지?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세법 선생님은 모든 게임에 그냥 제일 끝에 있어요. 옛날에 무슨 뭐죠? 그 역시 똑같은 거 이렇게 뭐 뻥뻥 터지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그냥 맨날 끝판을 다 깨고 이것도 보니까 저 뒤에 400 몇 단계까지 가서 혼자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거 하나 물어봤더니 하루 종일 하지 않고 알고 봤더니 화장실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한대요. 근데 왜 이렇게 잘하냐 했더니 자기 원래 유전적으로 이제 천선적으로 이 게임 설계자의 그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금방 깨지는 게 자기는 보인데 뭐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거 뭐야? 빨리 6단계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야지 할 때 아이템을 돈 주고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돈 주고 사면 그냥 뻥뻥뻥 하면 터트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 있잖아요. 저한테 5월 전략은 돈 주고 아이템 사서 쓰는 뭐 상대방이 뭘 어떻게 설계하든 그냥 다 그냥 끝나는 거야. 다음 단계 뭐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흔하진 않죠. 아이템을 돈 주고 어떻게 그걸 다 사서 400단계까지 가요. 집 다 날리게 그러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그래서 저는 6단계에서 멈췄어요. 제일 꼴찌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걸 이제 지배 전략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5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밑에 그 참고는 보지 마세요. 강 5월 전략, 뭐 강 열등 이 게임 이론이 별로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막 그런 것도 막 했는데 요즘은 워낙 이렇게 뭐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자, 499페이지 가봅시다. 그래서 5월 전략은 균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겁니까? 하면 이거예요, 이거. A1, B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자, 평가 봅시다. 두 기업 모두 5월 전략을 갖고 있다면 자, 다시 또 거기 밑줄 치세요. 상대방 기업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상대를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볼게요. 5월 전략이 있으면 상대를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전략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살짝 밑줄 치시고요. 그렇죠. 상대가 뭘 이랬을 때 난 이렇게 하고 저랬을 때 뭐 밀고 당기고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는 무조건 이거예요. 얘는 무조건 이거고. 그렇죠? 자, 요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내쉬 균형이에요. 그래서 내쉬 이퀄리브리엄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시죠. 그 내쉬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제 뷰티풀 마인드의 그 영화의 그 주인공이죠. 그래서 내쉬, 존 내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요. 그거 하나 밑줄 치시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쉬 균형에서 이건 내쉬다라고 하면 요거는 내쉬는 상대방의 전략이 기분하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자신한테 최선의 전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더 현실성이 많아가지고요. 존재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이에요. 예를 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건 필요 없어요, 사실. 자, 거기 역시 똑같습니다. A와 B 플레이어가 2명이 있고 전략이 A1이 있고 A2가 있습니다. B1이 있고 B2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군요. 자, 이 보수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에 맞게 보수를 이렇게 딱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 한번 숫자 좀 볼게요. 9와 7 이렇게 있고 앞에 게 9가 A의 보수예요.
다음 여기는 5와 5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5와 5 이렇게 돼 있고 7과 9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전제를 깔죠. B가 B1을 선택했다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B2는 없어요. B1을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을 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 입장에서 A1을 하면 9인데 A2를 하면 5잖아요. 그러니까 5보다 9가 크니까 9에다 체크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체크. 시험에서는 요보다는 좀 복잡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기가 세팅해서 만들어서 보통 하는 걸로 나와요. B2를 선택했어요. A1 하면 5인데 7. 당연히 7이 크니까 체크. 위에 거랑 차이가 뭐냐면 위에는 파란 색깔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든 상관없이 A1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이 전략과 상관없이 그건데 여기서는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B1이면 A1이 낫고 B2면 A2가 나온 거니까 상대방의 전략에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월 전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위바위보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뭘 내는가를 보고 자신의 최선의 전략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약간 위에가 틀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위에는 상대방의 전략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A1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다음 B도 볼게요. 자, B도요. A가 A1을 선택했다 합시다. 여기 가리세요. 그럼 B1을 선택하면 7인데 B2를 하면 5잖아요. 당연히 어떤 게 크냐면 7이 더 커요. 그래서 여기 체크 이렇게 되고요. 뭐 그러네요. 다음에 A가 A2를 했어요. A2를 하게 되면 B1을 하면 5인데 B2를 하면 9예요. 5보다 9가 크죠. 여기 체크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도 우월 전략이 없어요. 상대방이 전략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꾸르노의 그 반응 곡선 이런 걸 봤는데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그 반응 곡선 자신의 최선의 그리고 반응 곡선 두 개가 교차하는 게 최적 이렇게 한 것처럼 내슈균형은 여기 보시면 꺽쇠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거가 내슈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 보면 꺽쇠가 두 개 있는 게 요거죠. 요거는 우월 전략 균형이자 내슈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내슈균형 두 개 생기네요. 그렇죠? 자, 책으로 가볼게요. 거기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네요. 책에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균형, 이 게임 균형에서는 두 개의 내슈 균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슈 균형은 우리가 균형 얘기했을 때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한 개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안정적일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두 개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개념 보시면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거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내슈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슈균형의 특징 보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게임이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경기자가 2명 있다라 할게요. 뭐 3명, 4명 가위바위보 할 수 있는데 그럼 칠판에 못 그리니까 2명만 있다라고 해요. A와 B. 자, 그렇게 되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3개인 거 아시죠? 가위바위보. 이런 거는 가위바위보 게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제 생각엔 그거예요. 이 그냥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의 원칙을 우리가 안다고요. 아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서는 주먹은 가위를 이기고 이런 거 아시죠? 보재기는 가위한테 지고 이거를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면은 저기요 이의 신청합니다. 왜요? 저 가위바위보 게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해. 그러면 헉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 문제가 별것도 아닌데 막 길어질까봐 그래서 그런지 가위바위보 게임은 수업 시간에는 얘기하는데 보통은 잘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고요.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가위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위 괜히 그랬네. 주먹은 아시죠? 이렇게 이게 주먹이에요. 주먹. 아유 이상해졌네. 보재기 다 비슷하네. 손이 이렇게 짧고 굵어가지고 뭐 다 비슷한 사람이 되는데 가위랑 가위 내면 둘이 비겨요. 그래서 비기면 빵과 빵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해줘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주면 여러분들이 세팅해가지고 내슈균형 찾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잘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에이 이건 제끼면 그거 웃겨요. 그럼 게임이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파트를 그냥 다 제끼게 돼요. 그게 뭐야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아셨죠? 자, 만약에 이거는요. 주먹하고 가위 하면 앞에 게 A의 보수라고 했어요. 주먹이 이겨요. 망치로 가위를 뽀갠다고 하더라고요. 1과 마이너스 1. 보재기가 지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 1, 1. 다음에 여기는
주먹이 이기네요. 마이너스 1, 1. 여기는 가위가 이기니까 1과 마이너스 1. 여기는 빵빵, 여기도 빵빵. 이렇습니다. 여기는 보재기가 주먹이 이기죠. 1과 마이너스 1.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1인가요? 이렇게요. 물론 우리는 가위바위보 막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위바위보 세계대회에서 1등 한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 사람 지난번에 보니까 뭐 남자는 처음에 주먹을 많이 낸다면서요. 여자는 좀 보재기를 좀 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확률 게임이죠. 뭐 확률 게임. 그래서 한 다음에 사람의 뇌가 웃겨가지고 상대가 만약에 가위를 냈다. 내가 가위를 냈어요. 그럼 상대가 이 가위가 머리 잔상에 남나 봐요. 그래서 안 남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잔상이 가위에 남으니까 제가 또 가위를 내겠지라는 착각을 해가지고 주먹을 낸대요. 그럼 자기는 한 차원 더 해가지고 보재기를 내면 이길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가지고 게임을 한두 번 할 때는 10번 할 때는 잘 몰라. 세계대회 챔피언하고 보다 내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막 1000번, 10,000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조금의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한 걸 봤는데 아무튼 그래요. 가위바위보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입니까? 하면 그냥 뭐 괜히 뭐 이렇게 뭐 꿀점 보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아무 소용 없고요. 그냥 랜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딱 내는 게 사실은 제일 확률적으로 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상대방의 눈치도 보고 뭐 낼지 성향 이런 것도 보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거 가위바위보 할 때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 제가 플러스 1점 주려고 해서 자신 있는 사람에서 게임 해봤거든요. 연속 대신 전제 조건은 연속 5번 이기면은 학점 점수 중간고사 점수에 1점 주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는데 5번 연속 이긴 사람 못 봤어요. 4번까지 간 사람은 봤는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애매하잖아. 이거 뭐 무슨 가위바위보로 1점 줍니까? 또 항의할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아무튼 요거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똑같아. B가 가위를 냈어요. 그러면 가위 내면 안 되죠. 제일 좋은 게 주먹이니까 이 체크. 꺽쇠. 다음에 주먹 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이 보재기 내야 이기죠. 제일 좋은 전략. 체크. 보재기죠. 냈어요. 이게 제일 나은 선택. 체크. 자, 이거 5월 전략 있어요? 없죠.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렇고. 다음에 A가 가위를 냈어요. 그럼 두 번째 게 B의 보수예요. 그러면 1이니까 이거 체크. 다음 주먹을 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0, 1이니까 체크. 다음에 보재기 냈어요. 1 체크. 이렇게 되죠. 두 개 꺽쇠가 같이 들어간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내슈 균형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내슈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우선 첫 번째는 우월 전략이 존재하면 내시 균형은 우월 전략하고 똑같아지는데 내시 균형이 두 개씩이나 있는데 여기 우월 전략이 없어요. 내시 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균형이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시 균형은 존재할지라도 우월 전략은 존재 안 하고 우월 전략이 있으면 내시 균형은 존재하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전략과 신경 없으니까 발생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번 특징 볼게요. 별표하세요. 500페이지. 자, 내시 균형의 특징 몇 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 우선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월 전략 안에 내시 균형이 감싸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월 전략은 이렇게 있으면 내시 균형은 이렇게 있네요. 자, 정리를 하면 요거요. 그러니까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데 우월 전략은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 있으면 우월 전략이면 반드시 내시 균형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무슨 이런 거 필요 충분 조건 하기도 하는데 그냥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내시 균형 안에 우월 전략이 들어가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역 있죠? 그거 밑줄 치세요. 우월 전략은 항상 내시 균형인데 내시 균형이라 해서 항상 우월 전략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체크하세요. 내시 균형이 항상 파레토 효율적인 건 아니에요. 파레토는 나중에 할 거고요. 효율적인 가장 바람직한 자원 배분은 아니다. 예, 그거 뒤에 다시 볼 거고 다음 4번에 볼게요. 혼합 전략을 허용하면 모든 게임에서 내시 균형은 항상이 동그라미 치세요. 내시 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두 번째로 할게요. 혼합 전략은요. 혼합 전략 균형은
항상 존재해요. 항상 존재. 그래서 혼합이 뭡니까 하면요. 이게 확률을 섞어가지고요. 믹스드 이렇게 하는데 확률을 고려해서 나타낸 거예요. 확률로 표현. 그래서 이제 혼합 전략도 약간 뭐 초창기랑 올드한 건데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쯤은 나와도 되는데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슈 균형 이렇게 없을지라도 이렇게 똑같이 대칭적으로 돼 있으면 뭘 선택할지 확률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하는 게 최적이다. 뭐 그런 건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하고요. 기출 문제는 나온 바는 없어요. 자, 우리 잠깐 점프해가지고요. 저 뒤에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디 볼 거냐면 죄인의 딜레마를 먼저 보세요. 자, 503페이지 가보세요. 자, 이거 흔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해요. 그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걸 막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거기 상황을 볼게요. 죄인의 딜레마. 죄인은 이제 뭐 확정 판결 받기 전이니까 용의자라고 해야 된다 해서 용의자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뭐 그냥 죄인이죠. 뭐 우선은. 네, 딜레마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상황을 봅시다. 두 명의 사건 용의자가 체포됐대요. 둘이 공범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서로 잘 모른대. 이번에도 많은 정치 사건 보면 서로 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아는 건데 정황에서는 분명히 뻥인 것 같은데 저 어떻게 입을 열 수 없을까? 거짓말 탐지기나 그때 고문을 가하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곳에 이렇게 취조를 이렇게 떠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격리해서 신문 받으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 어떤 두 남자와 여자가 공범을 했다라고 할게요. 분명히 둘이 연인 관계고 아는 것 같은데 처음 봤대. 그래서 이제 따로 분리한 다음에 검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남자한테 야, 너 있잖아. 네가 선택할 수 저 여자 지금 저쪽에서도 취조받고 있는데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의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배신을 한다는 거는 침묵을 하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저 모릅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아니면은 침묵을 하는 게 자백을 하는 게 배신이죠. 자백을 하는 거고요. 자백이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 아니면 의리를 지키는 게 그 침묵을 하는 거죠. 이런 전략이 있어요. 의리를 지켜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선택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검사가 이렇게 약간 뭔가 인센티브 떡고물을 주는 거죠. 뭐냐면 남자한테 얘기해요. 자, 저쪽에 여자가 자백했는데 너도 자백하잖아? 그럼 거기 숫자대로 한번 볼게요. 같이 자백하면은 둘 다 20년을 깜빵에서 사는 거예요. 20년 이렇게요. 많이 사네. 근데 만약에 남자한테 그래요. 야, 너 저쪽에 여자가 너 분명히 안다고 어제 자백한 것 같은데 너 끝까지 의리 한번 지켜봐. 너 지금 내가 물러 보여? 해가지고 검사가 화를 내면서 너 그러면 의리를 지키긴 했지만 그래 의리 지키고 너 100년 살아 이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라 이거죠. 여자는 거기 보니까 뭐 풀어줄게. 아예 빵으로 할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또 물어보는 거지. 남자가 배신을 때렸어요. 근데 여자가 끝까지 의리 지켰어. 그럼 배신 때린 남자는 오히려 검사에 협조를 해줬으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순실 사건 보면은 이렇게 뭐 수첩을 적거나 뭐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협조한 대가로 형량을 감형해줄게. 아예 보너스다. 너 빵년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한테 그냥 덤탱이로 몇 배 이상 괘씸죄로 해가지고 100년 살아.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는 둘 다 의리 지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의리 지키니까 뭐 확실한 물증은 없고 지난번에 어떤 뭐 우병우인가 하는 사람은 잘 뭐 애매하게 다 피했는지 뭐 없는지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딴 걸로 그냥 너네 거기 있는 것처럼 3년씩 살아. 뭐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고민하는 거야. 둘이 대화하면 안 돼요.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뭐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어쩔 수 있고요. 괜히 같은 층에서 하다가 화장실 가다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전혀 이렇게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볼게요. 여자 입장에서 봅시다. 우선 남자 입장에서 볼까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가 저쪽에서 배신을 때렸다고 생각해요. 쟤 처음에는 믿었는데 좀 혹시 좀 애매해. 다 부는 거 아닐까? 내가 끝까지 의리 지키면은 혼자 100년 살아. 그게 뭐야 이게. 근데 그래 너 같이 죽자 뭐 이렇게. 같이 죽자는 아니고 못 믿겠으니까 나 혼자 덤탱이 쓸 수는 없지. 그런 약간 이기심이 이제 발동하는 거죠. 다음에 여자가 이제 침묵을 지켰다 합시다.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배신하면 풀어준대.
의리하면 3년사인데 당연히 이거 하는 게 낫죠. 배신을 때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남자 입장에서는 배신이라는 우월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여자 입장에서 볼게요. 여자로 이렇게 입장을 돌아가 보세요. 짠 하고. 자, 그랬을 때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배신을 때렸어요. 저쪽에서. 자기가 혼자 침묵 지켜서 의리 지켰다 혼자 100년 덤탱이 쓰고 쟤는 막 룰루랄라 하고 이제 하는 꼴을 못 보잖아. 그래서 에이 좋아 나도 자백이다 이렇게. 그리고 남자가 의리를 지켰어요. 그래? 쟤 바보같이 의리를 지키네. 나 자백해야지. 그 혼자 살아라 하고 이렇게 또 이런 생각이 이제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도 자백을 하고 배신 때리는 게 우월 전략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죄인의 딜레마인데 우월 전략이 있어요. 둘 다 배신 때리는 게 우월 전략이 되고 내시균형은 우월 전략이면 다 내시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시균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이게 딜레마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만히 보세요. 두 사람이 끝까지 사랑을 지키면서 의리를 지키게 되면 여기요. 침묵을 지키게 되면 더 나은 3년씩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가지고 드라마 보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래가지고 괜히 서로 배신을 때리다 보니까 다 까발리고 폭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20년 이렇게 서로 살게 돼서 더 나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대부분 죄인의 딜레마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활용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균형 한번 볼게요. 자 표 바로 밑에 보시면 두 용의자의 우월 전략은 503페이지예요. 중간에 두 용의자의 우월 전략은 상대방이 자백을 하든 부인하든 자신은 자백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우월 전략 균형이 되겠고요. 자 밑에 시사점 보세요. 시사점이 제일 중요한 건데 간단합니다. 만약 두 용의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끝까지 협조하거나 끝까지 부인하는 전략을 선택해서요. 형량을 감형하는 이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네요. 세팅할 때 서로 의사 전달이 불가능 그게 이제 거의 깔려 있어야 돼요.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2번. 만약에 상대방이 자백을 할 경우에도 자신이 부인하면 자기 혼자만 덤탱이 쓰는 거야. 자신의 형량만 대폭 높아지니까 우월 전략인 자백 배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게 이제 카르텔하고 비슷한 상황이 돼요. 자, 3번 잘 체크하시죠. 자, 이거는 정보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정보 부족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모르잖아. 제가 뭘 했는지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건 밑줄 치시죠. 개인의 합리성이 그 구성의 오류라는 거랑 비슷해요. 개개인으로 봤을 땐 최선의 선택인데 집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적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임플리케이션이니까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용의자의 딜레마 구하는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의미 있죠. 개인의 최선의 선택이 전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성의 대결 해서 이게 남녀 대결하는 건데 이게 다양한 게임 얘기예요. 자, 보니까 이제 남자 여자 두 커플이 거기 보니까 철수와 영희가 있네요. 철수와 영희. 여기서 남자 여자라고 할게요. 자, 둘이 이제 주말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데이트 장소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철수는 야구장에 가기를 고집하고 영희는 영화를 감상을 좋아한대요. 철수는 야구, 영화 이렇게요. 영희니까 영영 해서 영화를 좋아하는지 여자도 야구, 영희는 영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번 보세요. 각각의 선택에 따른 보수가 그 효용이라 볼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이 돼 있대요. 같이 야구를 가게 되면 철수가 좀 더 좋아해요. 그래서 보수가 7, 5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보수를 줘서 내시균형 찾아라 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수능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나오고 이렇게 스토리를 줘요. 철수는 야구를 더 좋아해서 같이 여자와 영희와 야구를 봤을 땐 철수가 더 행복해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걸 A, B 막 이렇게 하면 스스로 힘들어지니까 간단한 숫자를 이렇게 넣어서 크게 집어넣고 해가지고 찾으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철수가 야구인데 영희가 영화를 보러 가요. 그럼 보수가 3, 3 이렇게 되고요.
철수가 영화인데 여자는 야구를 봐요. 그럼 11 이렇게 철수는 야구 좋아하는데 영화 보면 이게 뭐지? 이상해지고 여자도 남자 따라서 야구 보러 갔어요. 이게 되게 슬픈 상황이죠. 옛날에 무슨 소설 그런 거 있잖아요. 단편에서 뭐 선물 무슨 뭐 줬더니 여자는 머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긋나서 물론 사랑을 더 확인해서 뭐 기쁠 수는 있겠지만은 약간 그런 상황이죠. 여자는 남자에 맞춰서 야구장 갔더니 남자는 없어. 남자는 또 여자 보고 영화관 갔더니 이거 없네 이렇게. 근데 만약에 둘 다 같이 영화 보면 여자가 좀 더 좋아서 보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럴 때. 여자가 야구를 선택한다라고 철수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영화 가면 어떻게 해? 야구를 가야죠. 체크. 여자가 영화를 갔다 생각을 해요. 철수가 야구 가면 3인데 영화 가면 5예요. 당연히 영화에 체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니까 5월 전략은 없고요. 다음에 자, 만약에 남자가 야구를 선택해요. 야구 요거 가로로 여기 보시면 여자가 야구 할까 영화 할까? 야구가 더 크네요. 체크. 자, 영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영화를 하는 게 낫죠. 체크. 이렇게요. 자, 그러면 내시균형을 찾아보시면 5월 전략은 없죠. 내시균형이 있네요. 2개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찾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균형 보시면 2번에 따라서 내시균형은 야구, 영화 2개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실제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어떤 게 그럼 진짜 현실에서 균형에 가깝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둘이 협상을 할 때 바게닝 파워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거기 1번에 보시면 협상 능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협상 능력. 철수가 철수랑 영희가 아니라 철수가 갑자기 누구라 할까? 공유를 해봅시다. 공유. 그럼 여자가 어떻게 돼? 남자한테 맞추겠죠. 나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공유가 이렇게 공 몇 번 던지고 해. 그럼 여자가 영화를 막 빡빡 우기다가 헤어질 수 있으니까 그 공유가 딴 여자 또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좋아하지만 야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여자가 뭐 김고은이라 합시다. 별로예요? 아무튼 그럼 남자가 딱 봤을 때는 김고은한테 맞춰줘야죠. 그러면 이제 남자가 야구를 좋아하지만 여자가 김고은이 자기 나온 영화를 보고 싶어한다. 그러면 저도 영화 나쁘진 않아요. 하면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누가 현실에서는 더 힘이 센가에 따라서 둘 중에 어떤 균형으로 가느냐는 뭐 결정될 것이고요. 그게 이제 협상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주도권이라고 나와 있죠. 철수의 주도권이 더 크다면 그게 바게닝 파워예요. 협상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도권. 경제적 마인드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현실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아니면 2번 공약이요. 우리가 이 공약이라는 게 하도 이게 깨지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애매한 단어가 됐는데 이 커미트먼트가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볼까요? 공약은 자신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철수가 여자한테 영희한테 야, 너 어디 갈래? 하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야구 티켓을 2장 끊었어.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자가 어떻게 이미 끊었대는데 그냥 거기 가자 이렇게 되고 이 여자는 영화 티켓 예매했는데 이러면 남자가 이렇게 되고 둘 다 만약에 또 어떻게 돼요? 그래? 영화 티켓 끊었어? 나도 야구표 끊었는데 이러면 그때 이제 누가 더 힘이 센가에 따라 달라지고 아무튼 공약이랑 커미트먼트가 발을 이렇게 쑥 집어넣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제 상대로 하려고 우리가 지난번에 뭐 과점시장 모형 같은 것도 비슷해요. 벌써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그런 얘기 나와 있네요. 영희가 영화 구경을 가겠다고 공약을 하고 철수가 그거를 보니까 이미 영희는 말을 뒤집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영화 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공약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믿을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뭐 작심삼일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나 이번엔 열심히 열공하겠어. 그 집에서 열공하겠다고 딱 엄마 나 학원 다닐래?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안 믿어. 네가? 하고 다들 이렇게 뭔가 그 전부터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신뢰가 깨져 있으니까 뭐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맨날 뻥만 치니까 뭐 공약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뭐 다 믿어지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신뢰랑 신빙성 이게 이제 담보가 됐을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505페이지 가볼게요. 카르텔의 불안정성. 이 카르텔에도 해요.
카르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된다라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내수균형 찾는 건 뭐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거기 표를 보시죠. 자, 기업 A가 있고요. 기업 B가 있습니다. 기업 A의 전략이 고가 전략을 쓸 수 있고요. 기업 B가 로우 코스트 전략을 쓸 수 있어요. H 전략을 쓸 수 있고 로우 전략을 쓸 수 있어요. 카르텔을 하게 되면 이제 담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같이 가격을 올리자. 이 독점 같이 하는 거죠.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서 우리들은 이득 보고 고객들, 소비자들한테 덤탱이를 씌우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50, 50의 보수를 얻게 돼요. 근데 만약에 A는 고가 전략을 쓰고 있는데 B가 저가 전략을 써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빵, 75 이렇게 되네요. A가 저가 전략을 써요. B가 고가 전략을 고집하게 되는데 근데 뭐 이게 카르텔을 형성했을 때 석유 같은 게 이게 뭐 퀄리티가 차이가 나면 우리가 유기농 같이 뭐 퀄리티가 있으니까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살 생각이 있는데 그닥 그렇게 고급 휘발유랑 그냥 저급 뭐 그 차이가 뭐 크지 않대요. 그러면은 이게 낮은 가격 걸 사죠. 누가 비싼 거 사겠어요. 다음에 둘 다 저가면 고객들은 좋겠죠. 그래서 25, 25 이렇게 데이터 합시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현실에 맞춰서.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B기업이 하이 프라이스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A가 하이면 50, 로우면 75. 75를 선택하겠죠. 역시 B가 로우를 했어요. 혼자 하이 하면은 빵이니까 당연히 밑에 거 선택해요. 25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자, A가 이 하이를 하면 B는 하이면 50인데 L이면 75잖아요. 여기를 선택하겠고. 로우면 이걸 선택하겠고요. 이 경우는 5월 전략이 있네요. A도 5월 전략이 있네요. 그쵸? 자, 내시균형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두 개 같이 들어간 게 바로 내시 이퀄리브리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냥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확장성을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내용은 그냥 간단한 거니까 한번 쓱 보세요. 그래서 두 기업이 경쟁할 때 그 표 바로 밑에 2번에 보시면 결론 보시죠. 3번. 5월 전략 균형은 두 기업 모두 25억 원씩 LL 선택하는 게 5월 전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카르텔을 결성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왜냐면 이게 같이 카르텔 결성해서 50-50 하기로 했는데 이게 혼자 배신하면 자기가 이득이니까 이쪽이 더 사실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의 딜레마랑 똑같은 상황에 처하는 거죠. 더 나은 상태 개선이 가능한데 상대를 믿지 못해서 이렇게 카르텔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깨질 위험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시장 선점 전략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을 이제 선점하는 거예요. 선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선발자의 우위라고 그래요. 선발자의 우위.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보면은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뭐 학문 같은 거에도 보통 들으셨겠지만 새로운 남들이 안 한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런 게임 이론 얘기해도요. 남들이 안 했을 때니까 개척을 한 거니까 조금 어설프고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어도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렇죠. 이렇게 아주 길이 없는 걸 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길이 이렇게 이미 딱 만들어져 있는 거 해서 누가 이렇게 시작한 거를요. 뒤에 가려고 할 때는 자기가 뭔가 멋지게 더 해야 되니까 사실 힘들고 버거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발자에 약간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회계사 같은 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무슨 뭐 자격증 시작할 때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빨리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남들 잘 모를 때, 그리고 이제 미리 해서 기득권을 딱 차지하게 되면 그 나중에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자, 거기 볼게요. 홈플러스랑 이마트가 있네요. 이마트, 홈플러스. 자, 스토리 볼게요. 창고형 할인점인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소도시의 신규 점포를 개설 여부를 고려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웃긴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물건 파는 거는 소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심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창고형에서 미국에서도 저 도시에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제 창고 같이 한 거야.
서비스도요, 아시겠지만은 막 대량으로 막 대충 막 창고 같이 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격은 싸게 해주는데 고생을 시키는 거야. 그 장사 되겠냐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을 땐 거기까지 못 가요. 근데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그냥 까짓것 주말에 한번 여행 갈 겸 갔다 와서 한꺼번에 많이 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는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24시간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편의점도 처음 시작했을 때 야, 그게 뭐야? 9시면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물건을 사겠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야근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야식도 많이 먹고 물론 이제 건강이 다 나빠지게 만든 주범이 된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대박이 났죠. 요즘은 당연히 24시간 그냥 편의점이 24시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긴 뭐 하는 거야? 망하려고 새벽에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걸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할 때 뭐 회계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사도 뭐 지금 시점하고 10년 후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계사 될까 안 될까 고민하다 보면 또 물어봐요. 자문을 구해. 뭐 회계사가 전망이 어떻습니까? 꼭 어떻게 알아? 그럼 다 알면은 미리 다 했게? 몰라요, 몰라. 삼성 가면 좋습니까? 삼성 가는데 5년 후에 망할 수도 있고요. 현대 가면 좋습니까? 아니 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봐서 우선은 열심히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적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거까지는 좀 따져봐야죠. 아유, 난 계산기 두드리는 게 적성이 안 맞는데 평생 세법과 회계를 한다. 이게 난 진짜 싫으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죠. 남들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자격증 딴다고 기쁜 건 아니고 그럼 이제 회계사 하다가 나중에 또 업종을 바꾸게 돼요. 자기가 이제 만약에 노래하는 게 좋다. 그럼 이제 회계사 하면서 취미로 노래하다가 회계 일 업무는 등한시하다가 빵꾸 내고 이렇게 되면은 에이 그냥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먼저 진입하는 게 되게 중요해 가지고요. 얘가 먼저 진입을 할까 아니면 진입을 포기할까 하고요. 얘도 진입을 할까 진입 포기할까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같이 진입하면 손해야. 너무 이렇게 대규모로 저가 로우 코스트 전략을 썼는데 이게 손해가 엄청나게 되고요. 만약에 홈플러스가 진입했는데 이마트가 진입 안 하면 진입한 애는 이득인데 진입 안 한 애는 그냥 얻게 된 이득이 없습니다. 반대면 이게 이렇게 되고요. 둘 다 진입 안 하면 그럼 뭐 빵빵 이렇게 돼요. 자, 내추균형 찾아볼게요. 자, 이마트가 진입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쟤 벌써 진입을 했네. 그러면 진입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죠. 체크. 자, 그러면 이제 이마트가 진입 안 하면 이땐 진입하는 게 낫죠. 체크. 이렇게 되고. 자, 이마트 입장에서 봅시다. 홈플러스가 진입을 했어요. 진입하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진입 안 하면 빵. 진입 안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얘가 진입 안 하면 진입하는 게 낫죠. 그래서 내슈균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 가만히 보면 진입했을 때가 이득이에요. 근데 같이 진입하다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번 볼게요. 내슈균형 보세요. 위에 스토리는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1번 두 기업 모두 상대방이 진입하면 포기하고요. 상대방이 포기하면 진입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서 두 개의 내슈균형이 존재합니다. 자, 실제로 도달되는 균형 하면은 앞선자, 선발자의 우위 이렇게 이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될 것입니까? 먼저 진입하는 게 중요해. 먼저 얘가 홈플러스가 진입을 했다 칩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제가 벌써 진입했네. 그냥 난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거의 별표하시고 상대방보다 먼저 전략을 선택함에 따라 얻게 되는 이득을 앞선자의 이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그냥 딱 말을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4번 그것도 체크하시죠. 그럼 먼저 선발자라는 것을 어떻게 표명하고 공약하는가 하면은요. 미리 거기 밑줄 치시면 자신이 진입할 것을 공약하거나 아니면 점포 개설을 위해서 부지를 먼저 매입해요. 여기서 발표를 해버려. 자, 우리 이미 저기 어디 서울 외곽에 뭐 홈플러스 지금 공장을 아니면 건물을 만들고 있다. 그걸 쫙 보여주면 얘는 벌써 쟤 시작했구나. 아이고 이게 주도권 놓쳤네.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하면 얘도 진입하는 거고 합리적이면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면 벌써 진입했으니까 그냥 포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학교에서 보면 요즘은 이제 이래저래 뭐 세상이 복잡하고 하니까 이렇게 저학년 학생들도 보면 같이 무슨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미팅 소개팅 많이 했냐 그러면 미팅 소개팅도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1학년 때는 원래 미팅만 하는 게 그
저는 제대로 못했죠. 저는 이제 학교를 좀 늦게 가다가 보니까 누가 저랑 하겠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보통 그냥 제대로 갔으면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남는 건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첫이 중요하죠. 처음 딱 가는데 한 번 하고 안 하는데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그냥 갔는데 재미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경영이나 이런 애들은 보면 공대생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공대생들은 원래 또 재미가 없잖아요. 투학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왔나 그냥 가기 전에는 좀 설레기 되는데 간 다음에는 이제 후회가 이렇게 막 밀려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들은 씁쓸함을 안고 이제 군대를 가죠. 군대를 쫙 가서 복학을 하게 되면 이게 복학생들하고 잘 안 노는데 잠깐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 신입생들이 딱 들어와요. 이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늘 이렇잖아요. 남자 한 명, 또 남자 친구 한 명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기 새내기 여학생이 들어왔어요. 마음에 들면은 둘 다 좋아해. 둘 다 좋아하는데 A가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선발자로 너한테 말할 게 있는데 나 얘 좋아해. 이렇게 딱 얘기해. 그럼 얘도 깜짝 놀라겠죠. 슬프겠지 속으로는. 이렇게 그래? 하면서 너는 설마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물어보면 좋아하는데도 아니야 난 쟤 싫어. 저런 스타일. 저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슬픔. 얘가 먼저 팍 이렇게 말을 내뱉으면 그다음에 나중에 마음이 이쪽으로 가서 얘도 좋아하게 되면 너 뭐 싫어한다며 너 해서 이렇게 늘 드라마가 그렇죠. 그러다 이제 싸우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 친구 사이도 헤어지고 얘도 잘 안 되고 얘도 잘 안 되고 이 여자는 더 멋진 남자 만나서 시집 가고 뭐 이렇게 얘네들만 다 같이 애매하게 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략은 아니고요. 그냥 먼저 이렇게 탁 내뱉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몰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끊을 때도 몰래 마음속으로 저는 담배 끊으래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뱉어야 돼요. 저는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꾸 또 끊기로 했다고 막 이렇게 또 해요. 저는 회계사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해야 돼. 그냥 조용히 휴학하면서 너 뭐하니? 아니 그냥 잠시 휴학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 회계사 하려고. 그러면 주위에서 약간 그렇게 하겠지. 네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더 오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회계사 자격증에 그렇게 뭐 기죽거나 위축될 것도 없고요. 그냥 1000명씩 그래도 뽑는 거니까 이게 운이 없는 사람은 팔자가 안 되는 사람은 길이 아닌 사람은 안 되기도 해요. 근데 그냥 이 시험은 뭐 머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그냥 꾸준히 노력했느냐.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좀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무관리나 원가 같은 거 어렵게 나오면 뭐 백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봐요. 그래도 떨어져요, 진짜. 근데 이제 또, 저는 재무관리가 어려운데, 근데 고해는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럼 또 붙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또 공표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 회계사 준비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자기를 구속하는데 훨씬 더 나아요. 괜히 쉬 하면서 나 회계사 준비하는 거 얘기하지 마. 괜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막 알리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있고요. 다음 5번째 겁쟁이 게임 한번 볼게요. 뭔 게임이 이렇게 많아요? 아무튼 겁쟁이 게임. 겁쟁이가 뭔지 아시죠? 그 치킨이에요, 치킨. 그래서 보면 치킨이 치는 님이 어떻게 또 겁쟁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런 거 있죠. 밑에 2명의 청년이 있어요. 그 뭐 이유 없는 반항인가? 제임스 딘인가 그 영화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둘이 이렇게 막 허세 떠는 그게 있어요. 둘이 막 그냥 뭐 엄청 용기 있는 사람 같이 2명이 있는데 서로 이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동네 이제 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딱 이렇게고 차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2명이 탔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2명이. 그랬을 때 이게 먼저 이렇게 쫙 직진해서 서로 마주 오다가 겁을 먹어가지고요. 진짜 간담이 서늘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핸들을 착 꺾잖아요. 얘는 그 다음부터는 치킨이 되는 거야. 사실 치킨이 좋은 거 아닙니까? 유는 치킨 치는 님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겁쟁이가 돼서 그렇게 되면 학교 다니기가 힘든 거야. 애들이 막 야 겁쟁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사실은 짱을 구하는 거죠. 일진 짱을 구하는 건데 얘가 탁 돌리면 이진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애들이 겁쟁이여도 얘가 막 화내면 얘가 야 겁쟁이잖아 너. 그러면 깨갱 이렇게 되니까. 근데 막 서로 이제 하기 전에 막 이렇게 엄폴나요. 야, 뭐 A라는 애는 관우 장비 이렇게 했으니까 야, 나는 핸들을 꺾어본 역사가 없어. 난 오로지 직진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 나는 뭐 손 여기다 뭐 묶었어. 뭐 이런 게 있지. 뭐 뒤에다가 그러니까 절대 나는 꺾을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되죠. 뭐 그런 것만 있잖아. 그러니까 허세 떠는 거지 뭐. 야, 나는 이 차 봐봐. 핸들이 없어. 뭐 막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렇게 촥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다 둘 다 이렇게 되면 꽝 하면 둘 다 이제 다치는 거고 한 명이 꺾으면 안 꺾은 애가 이제
영웅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 자 볼게요. 실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트럼프랑 김정은 하는 것도 비슷해요. 막 폭탄 뭐 쏜다 만다 하니까 뭐 쏴봐 했는데 진짜 쐈다간 둘이 난리 나고 이렇게 사실 뭐 담력 싸움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속으로 막 걱정하면서 뭐 쟤 진짜 쏘면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게임 이론도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을 전제로 하는데 그 또라이를 만나면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진짜. 또라이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딱 봤는데 얘가 알고 봤더니 유명한 또라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 얘가 틀어야지. 진짜 이렇게 쟤는 뭐 이렇게 좀 막 나가는 애면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똑같아요. 관우와 장비가 이제 돌진하냐, 회피하냐,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보수가 대형 사고, 중상 등등등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현실에서 사례 보시면 내시균형 2개인데, 치킨 게임의 사례가 보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가격 경쟁, 반도체는요 규모의 경제가 있어가지고 대량으로 생산했을 때 가격이 팍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이제 수율이라 해야 되나 중간에 에러가 덜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버티는 거죠. 가격 경쟁하면서 치킨 게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시면 치킨 게임의 결과 이제 적자가 누적된 대만과 일본 기업들이 이제 아유 됐어 포기 감산 이러면 이제 규모의 경제 혜택을 못 누리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 뭐 이런 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쪽에서 뭐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게임이고 약간 응용하는 거는 반복 게임하고요. 그 앞에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살짝 보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